시골의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삶이 노인에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도시의 편리함과 다양한 기회가 더 좋을까요? 젊어서는 도시가 좋지만 나이 들면 시골이 좋다는 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77세 김영수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살다가 5년 전 충청도 농촌으로 귀농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맑은 공기, 밤하늘의 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하나둘 느껴지더군요. 김 씨의 눈빛이 흐려지며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고 뭐 하나 사려고 해도 근처에 가게들이 없어요. 반면 평생 시골에서 살다가 자식을 따라 서울로 이주한 82세 박명자 씨는 안경 너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엔 적응이 정말 힘들었어요. 복잡한 지하철,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도시 생활이 더 편해요. 아픈 데가 있어도 금방 병원에 갈 수 있고 경로당에서 새 친구들도 만났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두 어르신의 상반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기, 어디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부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김태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와 농촌, 어디가 노인에게 더 좋은 환경인지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무엇보다 그분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71세 박종혁 씨는 은퇴 후 10년째 도시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숫자와 서류 더미 속에서 살았던 그는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설계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의 매력을 전혀 누리지 못했죠. 지하철 풍경도 거리의 변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 씨의 회상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요.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취미생활이죠. 목요일에는 같은 아파트 동호회에서 바둑을 두고 주말엔 인근 공원에서 게이트볼 모임에 참여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또래가 많아 외롭지 않아요. 함께 늙어간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박 씨는 몇 년 전 양평으로 귀농을 고민했지만 결국 도시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양평에 있는 친구네 농장에서 일주일을 살아봤어요. 자연은 좋았지만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가 병원에 가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했죠. 그는 대신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소소한 자연을 동시에 즐기는 방법을 찾았어요. 반면 강원도 평창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70세 김순자 씨의 행복은 자연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년간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그녀는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어요. 종소리에 맞춰 수업하고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했죠. 아이들 가르치는 건 보람됐지만 늘 자연이 그리웠어요. 김 씨는 도시 생활을 회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슬 맺힌 채소를 만지고 직접 기른 채소로 아침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삶이죠. 김 씨는 정성스레 가꾼 텃밭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추, 가지, 상추, 토마토, 다양한 채소들이 햇빛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시계를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해와 달을 보며 살아요. 봄에는 산나물을 채취하고 여름에는 텃밭을 가꾸고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장작불을 쬐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도시에 살던 딸이 걱정하여 스마트폰을 선물했지만 김 씨는 하루에 한 번 딸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에 둘러싸인 삶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책과 자연, 그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가족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도시와 시골, 두 환경에서 노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골과 도시 생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각 환경이 노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골 생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는 82 정기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은퇴 후 15년 전 귀농했습니다. 정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마당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는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도시에 살 때는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은퇴 후에도 마음이 계속 조급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가꾸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정 씨는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이웃들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국 환경보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연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노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1% 낮추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농촌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에 비해 이웃과의 교류가 34% 더 활발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1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78 이순옥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준비한 감자를 손님에게 내밀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대부분이 노인이라 서로를 잘 이해해요. 아픈데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니 대화가 잘 통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죠.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줘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비용 측면에서도 농촌 생활은 장점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 평균 30% 저렴합니다. 특히 주거비용의 차이가 큽니다. 충남 홍성에서 귀농한 73세 이영호 씨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차이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작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수억 원인데 여기서는 2억으로 넓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연금으로 살기에는 도시는 너무 빠듯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시장에 안 가도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지갑에도 좋죠. 하지만 시골 생활에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은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 도착까지 평균 42분이 소요되며 이는 도시 노인들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입니다. 전북 진안에 사는 82세 김명수 씨는 지난 겨울에 무서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40분이나 걸렸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다행히 그때는 괜찮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까 항상 불안해요. 밤에 잘 때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깊이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의료 접근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부족도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충북 영동의 79세 박순자 씨는 시장에 가려면 하루를 계획해야 합니다. 버스가 하루에 3번 정도밖에 안 다녀요. 오전 8시, 낮 12시, 오후 4시.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를 날리는 거죠. 박 씨는 자식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저장해 두고 매일 확인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가야 할 일이 있나? 생각하고 버스 시간에 맞춰 하루 일정을 짜요. 한국교통연구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67%가 이동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끔은 미용실도 가고 싶고 필요한 물건도 사야 하는데 버스 시간에 맞추려면 하루 종일 계획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집에 있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울해지고 박할머니의 한숨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동의 제한은 문화생활, 사회참여, 심지어 기본적인 필요 충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도시 생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5세 윤정혜 씨는 아파트 창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종합병원이에요. 5분만 걸어가면 돼요. 아플 때 병원 가기 편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윤 씨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딸이 구급차를 불렀고 1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때 시골에 살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노인들은 농촌 노인들보다 정기 검진율이 23% 높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속적 치료를 받는 비율도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건강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박정수 씨의 일상은 놀랄 만큼 활기찹니다. 일주일에 3번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2번은 수영을 해요.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죠. 박 씨의 지갑에는 다양한 문화시설 회원증과 할인카드가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즐거움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죠. 한글 타자만 치다가 이제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자식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아요.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칭찬해줄 때 정말 뿌듯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노인들은 농촌 노인들보다 월 평균 2.7배 더 많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활동 참여는 인지기능 유지와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도시 노인들의 큰 장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0세 이영자 씨는 지하철 노선도를 능숙하게 펼쳤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편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그것이 활동적인 삶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걷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지하철과 저상버스 덕분에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주 3회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주말에는 강남에 사는 손녀를 보러 가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이 할머니의 눈빛이 자랑스럽게 빛났습니다. 한국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도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하지만 도시 생활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생활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76세 조병철 씨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 빠듯해요. 특히 주거비가 너무 비싸죠. 조 씨는 은퇴 후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식들 도움 없이는 힘들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게 참.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지방 중소도시보다 37%, 농촌 지역보다 6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46%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익명성과 개인주의적 문화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77세 황미경 씨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죠. 황 씨는 조용한 방에서 텔레비전만 틀어놓은 채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TV 소리가 없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요. 시골에 살 때는 길만 나가면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37%가 주 1회 미만으로 타인과 대화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농촌 노인 17%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무서워요. 환경 오염과 소음도 도시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마스크를 쓴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가요. 답답해서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잠시 숨을 고른 후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도 약해지고 호흡기도 민감해져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도 나요. 시골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농촌 지역보다 평균 1.8배 높습니다. 또한 도시의 소음과 빛 공해는 노인들의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동차 경적 소리, 술 취한 사람들 소리에 자주 깨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예민해져서 수면 장애는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도시와 시골의 뚜렷한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결국 어느 한쪽이 모든 노인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개개인에게 맞는 환경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성향과 과거 생활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이진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농촌으로 이주하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 출신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생활 습관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성공적으로 귀농한 71세 김진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귀농하기 전에 1년 동안 주말마다 농촌 체험을 했어요. 덕분에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죠. 농사일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실망도 적었고요. 김 씨는 정원의 핀 국화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성공과 효율을 중요시했지만 여기서는 기다림과 인내를 배웠어요.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서두르면 안 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노인들은 대부분 2주 전에 충분한 조사와 단기 체험을 통해 실제 생활을 경험한 경우였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도시나 중소도시 근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박영민 씨는 건강 상태에 맞춰 거주지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서 시골로 완전히 이주하는 대신 도시 외곽에 살면서 주말에는 교회 텃밭을 가꾸는 방식을 선택했죠.
박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아파트지만 작은 화분들로 가득 채웠어요. 주말엔 교회 텃밭에 가서 본격적으로 농사도 짓고요. 이렇게 절충하니 두 가지 좋은 점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의 아내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아플 때 병원도 가깝고 그러면서도 작은 정원과 텃밭으로 흙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시골이 좋을까, 도시가 좋을까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 건강 상태, 성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는 삶의 만족도는 거주 환경 자체보다 그 환경 내에서 개인의 필요가 얼마나 충족되는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80세 최정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이든 도시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게 진짜 행복이죠. 화려한 도시 생활보다 소박한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보다 문화적 자극이 많은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오늘은 도시가 좋더라도 내일은 시골이 좋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환경을 바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현재의 환경에서 최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작은 일상의 기쁨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